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 주가는 개파락 추세에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꼬리를 달았고 직전 저점 경신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국면에서도 기회와 반등 시그널은 언제쯤인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코스피 지수 3,350포인트 그 가능성도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 넣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과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에 따른 투자 판단도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LB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자, 어제도 강조했듯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폭발적으로 압력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HLB는 관심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HLB에겐 크게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을 기대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 거래를 보면 개파락 양봉 마감했잖아요.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개파락 양봉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약세로 후두둑 밀려 내려갔지만 양봉 전환하면 그래도 우리 이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봉 전환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이 당장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양봉 바닥이다 라고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보면 바로 최근 직전 저점 바로 이날이죠.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48,400원을 오늘 재차 내려왔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가가 바로 48,4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치는 했습니다만 이탈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급락으로 이끌고 내려가기보다는 희망의 불씨를 그래도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같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HLB에겐 이런 장세는 분명히 불리하다라고 앞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수형 종목들 위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관련 테마주로서 엮이는 종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순환 매매로 매매 대응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기간이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31일 앞두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FOMC 회의 결과 물론 이제 동결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발표 이후에 파월 연설 그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 흐름이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 우리 코스피 지수 트렌드는 박스권 횡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어요. 오르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옆으로 기어갈 곳이 없습니다.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주가 지수가 위든 아래든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게 좋겠느냐 아래로 먼저 내려가는 게 좋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위로 먼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럼 그 관련주들 테마주들 또 지수형 종목들은 지수 타고 먼저 올라갈 테니까 실제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그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차익 실현 기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낫겠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요. 나중에 한미 관세 협상 관련돼서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호재에 대한 상승이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감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꺾인 추세에서 올라올 때 매도하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별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떨어진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좋은 것은 지수가 먼저 기대감으로 치고 나가고 나중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 호재발로 하루 이틀이라도 더 올라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고점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일본 니케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과 일본 먼저 관세 협상 호재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빵 터졌고요. 하루 더 나갔죠. 하루 이틀 강세가 나온 이후부터는 이렇게 조르륵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가고 안 가고는 나중 얘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똑같이 이거래일 만에 고점이 잡힐지 아니면 당일날 고점 잡힐지는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일본 증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움직였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저는 낫다는 거예요.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빵 터지면 빨리 고점이 잡힌다. 그래서 먼저 기대감으로 치고 나가다가 관세 협상 결과를 듣고 빵 터져서 한 번, 두 번 더 튀어 오르면 그만큼 그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면 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세 협상 앞두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아래 위로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그 앞두고 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가 더 좋겠느냐라고 선수치고 투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3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350포인트일까요? 요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니까 오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월간 차트로 왔습니다. 자, 월간 차트 와서 제가 본 캔들 개수 이렇게 80개로 맞춰 놓고요. 이렇게 단기 추세선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다시 복사해서 위로 얹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추세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쭉 연결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얹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그냥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제 입맛대로 막 얹어 놓은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요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걸 요렇게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걸 요렇게 움직여 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하단과 그 중간 이 밴드가, 이 상승폭 밴드가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뚫지 못한 곳을 우리가 지난달에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달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건데, 그럼 지금 이 구간대로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폭대로라면 여기만큼 올라가서 저항 걸렸었던 구간들인데 여기를 지난달에 돌파했으니까, 그럼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길이만큼 요 길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3350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은 한다. 그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가능성은 높은데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거기가 고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케이처럼 하루 만에 고점이 잡힐지, 또는 니케이처럼 하루 이틀 더 올랐다가 고점이 잡힐지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 세력들이 작업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요거 이제 지우고요. 네, 그리고 이제 HLB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빠바박 더 치고 나가면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화살표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HLB는 여전히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죠. 기술적으로 아직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HLB에 물타기 해가지고 또는 신규 매수해가지고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시간 화살표 매매 신호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 또 내가 손이 안 나가서 혼자 도저히 매매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보유만 하고 계셨던 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도 함께 대응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가입 상담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다 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악재라든가 뭐 연준 의장 발언이 금리 인하는 없다라든지 뭐 희한한 발언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무산돼 가지고 지연되거나 등등 변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실제로 한국 주식 시장을 급락으로 만든다면 의외로 HLB는 조기에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진양군 회장이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잘 보고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바로 재료 노출을 언제 할지도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HLB가 FDA 재신청과 관련된 큰 이벤트를 발표할 때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가 나올 때 바로 FDA 재신청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항서제약과의 협의 과정이 먼저 재료로 노출이 되고 그 이후에 재신청 일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늦어도 8월 초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면 HLB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대체로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던 HLB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바닥을 잡고 반등을 기회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급과 재료가 시기 적절하게 나오면 정말 빠른 반등,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FDA 재신청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재료 노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타점을 기다리면서 대응하고 하반기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절대 HLB에게 이제 3차 재신청을 바라보고 야, 이건 진짜 된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너가 안 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돈 저 돈 다 묶어서 HLB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HLB에게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HLB를 최대한 수익을 좀 뽑아내는 형태, 또는 손실을 최대한 좀 축소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키라는 겁니다. 특히 HLB 측에 너무 비중을 태워가지고 뭐 HLB 생명과학, 뭐 제약, 테라퓨틱스 뭐 등등 워낙 많은 종목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다 몰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에 좋은 흐름들이, 또 재료들이 잘 노출돼서 6만원, 7만원으로 또 좋은 기회가 나오면 분명히 잘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잘해서 순환매매 종목 교체를 잘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하반기 또 내년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HLB에 많은 자본이 묶여 계신 분들, 특히 HLB 뭐 못 가서 마음고생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올해 내내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수 대형주 종목들 큰 수익들 많이 내왔잖아요. 근데 그거 수익 못 내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짜 마음 쓰고 속이 두 번 아픈 거야. HLB 때문에도 아프지만 다른 종목들 내가 못 사서도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올 거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들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대응에도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